네네. PPT 올려주세요. 영현백 계속 묻겠습니다. 그 영현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종이관 문의했던 곳이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라고 하고 이게 오음리에 있는 군대거든요. 네. 그 지금 특수본 지금 내란 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음리 수거 대상을 체포해 가지고 오음리로 지금 수거 수집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오음리는 이 영현백 그 종이관을 그 주문한 그 2군단이 오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특수본에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본에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거 한번 보세요. 내란숙의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거든요. 근데 살인범이 지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와서 지금 안락하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률가들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내란을 저지른 저런 중대한 범죄자는 잘 구속해 줄겠거니 잘 구속해서 잘 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 저지른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이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거든요. 저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봐요. 법무차관님 헌법재판관 되시고 싶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은 위헌성에 대한 발언을 하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방통위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한 거 안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모든 법률은 차관님도 법률가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이게 더 나아.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윤석열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러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계속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인입니다.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직무유기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 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저희는 검사 2,300명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차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시항고권을 행사할 거라고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속하고 칠판에 적혀있어요. 달력에 구속기간이 날로 적혀있지 시간으로 적혀있지 않거든요.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찬가지 지휘권남용이거든요. 특수본 지침에 있는 법에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법무부에서 4년 전 윤석열 감찰하듯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본과 관련된 어떤 지시와 관련된 그런 위법성 주장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특수본 그 예규가 있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법 규정에 따라 지휘는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대법원 지휘권은. 네네. 지시하는 것은 실무정의 권한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식으로 경호처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1월 15일 탄핵 소추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12.3 비상계엄 43일 만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 여사의 반응이나 언급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사실상 순순히 길을 터준 데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김 여사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C는 정권 최고의 실세로 평가받아온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김 여사의 이 총 가지고 뭐 했느냐는 발언은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가지고 뭐 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의 총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한 말을 경호처 직원들이 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 증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으니 체포 이후 김 여사가 총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게 아니냐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차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는 경호처 직원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와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총기 사용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듯한 김 여사 발언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물리력 사용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보다 2시간이나 앞서 휴대전화로 계엄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보다도 먼저 계엄 선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 오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2시간 전인 8시 20분쯤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로 계엄을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한 이광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 본부장이 계엄령과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해산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건 밤 10시 17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회 해산도 살펴본 만큼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까지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본부장은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앞장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명태균 씨 육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명 씨는 여기에서 현대로템과 창원 산단을 거론했습니다. 현대 오늘 로템 서울 본사 로템 대표이사하고 저녁을 먹어요. 여기 창원 사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하고도 이제 만나기로 돼 있어요. 창원에 현대를 끌고 올 거라.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요. 공단을. 그래가 그거 기획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 명 씨는 2022년 10월 11일 지인과 통화하며 오늘 저녁에 이용대 현대로템 대표와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발로 뛰면서 굴지의 대기업 회장과 사장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